202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어떤 담수어에 대한 자료이다. 민물에 사는 이 담수어는 주변보다 체액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다량의 오줌을 배출하며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이고요.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구더기는 파리 아래서 생긴다. 얘는 발생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얘는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생식도 해당을 합니다. 3번. 소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고요.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유전이며 맨 마지막 5번이 혈당량 유지에 관한 항상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2번. 표는 영양소가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 중 일부와 각 노폐물이 몸 밖에서 배출되는 경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간, 폐,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탄수화물은 CHO, 단백질은 CHON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에서는 노폐물이 CO2와 H2O, 단백질은 NH3까지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숨을 통해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모두 다 나갈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CO2가 되겠고요. 장소는 폐에서 날숨을 통해 나가겠죠. 그 다음 니은의 경우에서 B에서 생성된 오줌이라고 했으니까 콩팥이 되겠고요. 마지막 C에서 어디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때 간은 소화기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물, 요소로 전환되는 디귿이 암모니아가 되겠네요.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며 니은의 구성원소에는 질소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죠. 간에서 물질 대사는 당연히 우리 몸 어디에서도 물질 대사는 일어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림은 사람에서 포도당이 다리 조직 세포로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 두 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소화계와 순환계 중 하나이네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계를 거쳐서 소화가 되며 순환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여서 조직세포로 넘어가겠죠. 반면에 혈액으로 바로 주사한 경우에는 순환계만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A는 소화계이고요. 티록신, 호르몬인 티록신은 순환계를 따라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호르몬의 특징 중 하나였고요. 간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가 아니라 나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사람 X의 운동에 대한 근육 내 ATP 양에 대한 설명이다. 1과 2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다. 왼쪽에 있는 것이 ADP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ATP가 되겠습니다. 1번이 합성이 되겠네요. 동화작용이고요. 2번이 분해가 될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X에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켰더니 ATP를 소모하기 시작을 하니까 ATP를 소모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ATP에는 고에너지 인상 결합이 들어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1과정인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강 기역에서는 분해 과정이 일어나겠죠. ATP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수축기 혈압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를 표는 사람 A와 B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정상인 고혈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A의 경우에서는 수축기가 120, 이완기가 80이고요. B의 경우에서는 160과 100으로 정상인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160, 100이면 요 아래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높게 된다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수축기혈압이 120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네요.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는 A가 B보다 낮겠죠. B는 고혈압 환자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에 대한 자료이다. A는 대뇌와 소뇌 중 하나이다. 두 개로 방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 대뇌, 소뇌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표면에 주름이 많다라고 합니다. 언어, 추리와 같은 고등정신 기능의 중추이며 겉질의 기능에 따라 감각, 연합, 운동으로 구분되는 건 대뇌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대뇌이고요. 대뇌의 경우에서는 뇌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소뇌라고 하면 바깥쪽이 이렇게 신경세포체, 안쪽이 축삭돌기가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회색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겉질은 바깥쪽이 회색질이 되겠고요. 니은은 무릎 반사의 중추이다 라고 했는데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동물의 종 유전 형제 가는 대립유전자 A와 B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 동물 중 개체 P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밑줄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염색체는 암컷은 XX, 수컷은 XY, 기억은 라지 A와 스몰 A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개체의 다를 보니까요. EN이고요. 가와 나의 경우에서는 핵상이 N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모두 다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크기와 모양이 동일하니까 얘는 암컷에 해당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다 갖는지 여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핵상이 N일 때 스몰 A를 가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일 때도 스몰 A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와 나의 핵상은 동일하게 되겠네요. 핵상은 N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부교감 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는 정상인에서 운동에 의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중추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여기 나오는 신경세포체가 나오는 위치가 원하는 곳이다 라고 했었고 심장이기 때문에 소화, 순환, 호흡을 관련지는 연수에 연결이 되어져서 있겠네요.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위치해져 있고요. 끝에서 나오는 물질은 부교감이니까 둘 다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있으며 디귿,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이 지금 심장박동이 높은 상태이고요. T2가 낮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교감, 즉 노르에피네프린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더 낮습니다. 얘는 부교감이 되어서 그래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결핵, 독감, 무좀을 나타낸다. 결핵, 독감, 무좀에 대한 특징을 한번 해보죠. 유전물질은 결핵, 독감, 무좀 모두 다 같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핵과 무좀이 되겠습니다. 독감은 불가능하죠. 곰팡이는 무좀에 해당을 하네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보면요. 결핵의 경우에서는 세균성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입니다. 마지막 무좀은 곰팡이로 균류에 해당을 하죠. 이 중에서 세균은 원핵에 해당을 하고요. 원핵 생물.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균류는 진핵 생물에 해당을 해요. 유전물질은 원핵, 진핵, 바이러스 모두 다 같고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것은 생물이 아닌 바이러스 뿐이죠. 곰팡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좀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가장 일치하는 것은 모두 다 O가 가능한 B가 무좀, 두 개의 X를 갖고 있는 A가 독감,
두 개의 동그라미를 갖고 있는 C가 결핵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서는 동그라미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항인류 호르몬 농도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혈중 ADH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ADH의 농도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혈액이 짜다라고 그러니까 농도라고 대응을 시키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혈중 ADH 농도가 그 결과 높아지게 되면서 오줌을 끌어당기게 되죠. 오줌 속에서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요.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오줌량이라고 할게요. 오줌 삼투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화살표 방향을 일치시켜라 라고 했었죠. 피가 짜게 되면 ADH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오줌 삼투압 높아진다 라고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건 기본이었었죠. 이거 상식이었습니다.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오줌 삼투압이 되겠고요.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P2일 때 ADH의 농도가 높으니까요. 오줌 삼투압이 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P2일 때가 오줌 삼투압이 더 큽니다. 그래서 P1일 때가 더 낮게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상염색체 밑줄에 있는 대립 유전자 라지 E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림은 체세포 분열 밑줄에 나타나는 세포 기억과 니은에서 라지 E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E 스몰 E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세포 구조를 잠깐 써보면요. 이렇게 되어져서 있다가 세포 분열 결과 중간에 다시 얘가 이렇게 2배로 유전물질이 될 것이고요. 다시 이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모두 동일하다. 원리는 여기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서 있다가 이가 염색체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기 시기에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여기 끝에서 동원체의 방추사가 이렇게 붙으면 이쪽이 라지 E, 라지 E, 이쪽이 스몰 E, 스몰 E라고 하면 두 개가 찢어져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E, 스몰 E, 라지 E, 스몰 E가 갖는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체세포 분열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핵상은 EN이다 라고 했는데 시기를 살펴보면 이 형태였다가 이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라지 E만 보여준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의 핵상은 EN이죠. 왜냐하면 늘 언제나 체세포 분열은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EN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니은에도 스몰 e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상이 EN이니까 그렇겠죠.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뉴클레오솜. 이것은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다 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 염색사 상관없이 모두 다 뉴클레오솜을 가지고 있어요.